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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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학기 DS 콜로키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윤 교수님 연구실의 임정환 박사과정이고요. 제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벡터 DB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왜 벡터 DB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오픈 AI에서 로켓셋이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다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수를 하면서 오픈 AI에서는 Retrieval Infrastructure를 강화한다라고 이 기사 제목에다가 부제를 달았는데요. 이 현재 AI 쪽에서 굉장히 선두주자로서 핫한 이슈를 이끌어내고 있는 오픈 AI가 어째서 이 로켓셋이라고 하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리트리버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노에스큐엘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에스큐엘은 뭐 키밸류 스토어, 뭐 도큐먼트 스토어, 뭐 그래프 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정확히 일치하는 스칼라 값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벡터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유사한 데이터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많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벡터를 다루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텐츠가 들어오면은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 인베딩을 구하고 그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그 쿼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인베딩을 어, 모델을 통해서 인베딩을 구하고 이거를 유사한 벡터를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에 벡터 인베딩을 저장 관리하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유사한 인베딩의 데이터를 찾는 기능이 강조됩니다. 또한 기존 데이터베이스처럼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는 대신 유사한 데이터를 찾는다는 점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굉장히 크게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느냐? 이 벡터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메타데이터와 벡터로 나눠지는데요. 벡터는 실제로 그 원본 데이터의 벡터 인베딩 값을 의미를 합니다. 메타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뜻하는데요. 뭐 라벨이라든가 이 데이터가 저장된 경로 혹은 타입, 뭐 사이즈, 뭐 저장된 날짜 등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메타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냐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거침으로써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인덱싱, 쿼링, 포스트 프로세싱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된 부분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싱입니다. 인덱싱하고 관련 데이터를 모아두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서칭 능력을 굉장히 강화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덱싱의 첫 번째는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입니다. 일반적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센트로이드와 셀이라는 단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센트로이드는 그 해당 그 영역의 중심값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 셀은 해당 영역을 나타냅니다. 영역이라 하면 당연히 유사한 벡터들을 나타내는 것이겠고요. 어,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자카드 시뮬러리티가 큰 데이터들을 그룹핑을 하게 되고요. 싱글링이라고 하는 그 NLP에서 많이 쓰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단어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 단어들의 빈도를 구하는 건데요. 그 싱글링을 통해서 주요 컴포넌트로 데이터들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민 해싱을 통해서 유사한 데이터를 같은 버켓에 담는 식으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덱싱을 함으로써 오른쪽 아래의 그림의 제너럴 해싱과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의 결과 차이가 보이시죠? 유사한 데이터를 가까운 버킷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 인덱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인덱싱 방식은 퀀타이제이션입니다.
양자화라고 불리는데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에서는 흔히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서브 벡터로 쪼개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유사한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각 서브 샘플을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인덱스로 매핑을 시킴으로써 유사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다, 묶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래프 기반의 방식인데요. hierarchical navigateable small world searching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프 기반으로 이동하면서 가까운 검색 대상을 찾으며 계층을 쌓아서 점점 밀도가 높아지는 레이어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각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이 유사한 벡터들이 이렇게 레이어들을 쌓아가면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사한 데이터들이 묶이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후에 달아놓은 레퍼런스에 있는 링크들을 찾아보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덱싱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은 이제 어떤 매트릭을 활용해서 쿼리를 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벡터의 시뮬러리티를 따지는 매트릭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코사인 시뮬러리티입니다. 오른쪽 맨 위의 식과 같은데요. 어, 두 벡터의 코사인 각도를 통해서 이 코사인 값들을 구하고 이 코사인의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형식으로 커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벡터에서 사용하는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런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그 매트릭으로 던져서 활용을 하도록 일반적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매트릭을 활용할지는 이 사용자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이전에 구했던 지표와 다른 지표를 활용하여서 결과를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기 쿼리에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쿼리로 던졌다라고 하면은 그 쿼링의 결과들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닷 프로덕트의 결과를 통해서 유사도 측정을 다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적 항목의 순위를 재구성하여서 사용자에게 최종 리턴을 하는 방식으로 재검정을 통해서 실제로 해당 이 리턴하는 값들이 초기에 쿼링하는 값과 유사한 결과들을 뱉어내는가 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실제로 SQL을 지원을 하는 로켓셋의 쿼리 방식인데요. 보시면 approximate dot product를 날리게 되죠. 서치 임베딩들 중에서 이제 제시하는 트윗 임베딩과 approximate dot product가 유사한 애들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쿼링을 날린다고 모든 벡터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의 도큐멘테이션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쿼리를 날리는 이 예시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켓셋이 아닌 파인콘이라고 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방식인데요. index.query에다가 쿼리 이렇게 해서 쿼리를 날리게 되고요. 네임스페이스와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그 원본 벡터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탑K는 가장 유사한 세 개를 던져주고 include value는 이제 실제 밸류들을 포함을 하도록 이제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오른쪽에 리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위의 결과가 이제 위쪽의 쿼리 결과인데요. 매치스 안에 ID 벡터 3, 벡터 4, 벡터 2 이런 식으로 이제 유사한 순서대로 벡터 값들을 던져주게 되고 메뉴에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던져주기 때문에 스코어가 0점이 되고 그 다음은 0.79점, 그 다음은 0.80점으로 점점 유사한 값들을 뱉어내도록 이제 오더링을 하여서 리턴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리트리버의 인프라스트럭처에 활용을 한다고 하였으니 LLM에서 흔히 사용하는 RAG 방식을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기술의 약자입니다. 이 RAG는 LL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LLM의 단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습에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을 소모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제 최신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되는데요. RAG를 통해서 새로 LLM을 학습하는 대신에 외부 저장소를 구축을 하고 이를 참조하는 방식을 RAG라고 흔히 부른다고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실시간 정보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며 도메인 스페시픽 널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로 이루어져 있는 LLM의 오퍼레이션에 소스를 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과 에디셔널 컨텍스트 활용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LLM에다가 어떤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그 질의를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을 하고 어, 그 인코딩 값을 논리지 리트리버의 검색 값으로 입력을 함으로써 이제 이 유사한 데이터를 검색을 하여서 검색 결과를 널리지 어그멘티드 제너레이터에 입력을 하고 실제 사용자가 질의를 했던 것과 함께 활용을 하여서 LLM의 답변에 활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뭐 볼보의 뭐 특정 모델에 대한 질문을 날리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중에서 볼보 X6C630, SC60이라고 하는 이 모델명을 뽑아서 인베딩 모델에서 인베딩 인코더 값을 추출을 하게 되고 그 값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하면은 관련된 데이터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활용을 하여서 최종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드라이버 캔 추스 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실제 볼보 XC60이라고 하는 그 모델에 대한 값들을 구체적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RAG를 활용을 하는데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에서는 이 RAG를 활용을 할 때, RAG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큰 효용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유즈 케이스들입니다. 당연히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유즈 케이스는 방금 설명드린 지식 검색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추천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지 카테고리 등의 정보를 인베딩으로 저장을 함으로써 유사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유사한 벡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추천을 해주는 이제 추천 시스템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정형 데이터 검색에도 굉장히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뭐 샤잠, 오디오 검색, 샤잠이라든가 이미지 검색을 하는 뭐 구글 렌즈와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도 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자율주행 차량 자체에 내장을 시킴으로써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을 함으로써 유사한 데이터에 대한 그런 판단들을 리트리버를 함으로써 실시간 판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엣지 디바이스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에 쓰인 것처럼 다양한 센서가 엣지 장비에 추가됨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세스는 뭐 센서, 벡터 DB, 의사결정, 그리고 엣지 장비에다가 떠올려 주는 식으로 뭐 좀 전체적인 엣지 인프라스트럭처의 레이턴시 향상 및 데이터 처리량 향상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활용한 이 자료들의 레퍼런스들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